CNG-TV 방송 2부는 PTC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허완호 차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PTC 코리아에 근무하는 허완호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양재홍 차장은 이제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쪽의 제품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데스크탑 솔루션인 일반적인 뭐 CAD라든지 아니면 뭐 뷰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먼 데서 오셨다고. 예. 오늘 좀 이제 아까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은 좀 이제 제품군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제품들이, 그러니까 벤더들이 뷰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뷰어가 제가 알기로는 뷰어가 한 몇백 개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또 하나의 뷰어가 상당히 캐드하거나 뭐 이렇게 디자이너들에게는 상당히 자주 쓰는 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오늘 이제 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PTC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덕트인 프로덕트 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뷰 제품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코어 뷰잉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코어 아키텍처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PDS단 또는 어떤 PLM이나 PDM 링크 또는 프로젝트 링크와 같은 이러한 어떤 윈칠 환경 내에서 기본적인 어떤 썸네일과 뷰잉을 담당하는 그러한 코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덕트 뷰 익스프레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버전이 바로 프로덕트 뷰 8.0까지 또는 어떤 프로 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 4.0까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부에서 액티브엑스의 형태로만 작업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프로 엔지니어의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 약간의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9.1로 되면서 9.0부터 이 부분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익스프레스 버전은 항상 무료 버전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아키텍처와 동일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프로덕트 뷰 라이트 버전이 있는데, 이 라이트 버전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칠의 시각화와 통합이 되어 있고, 측정을 한다거나 마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실질적인 어떤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버전은 기본적인 32비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초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할 수 있는 64비트 버전은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ECAD와 엔캐드 간에 서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업 옵션과 리얼리티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디비전 목업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프로덕트 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 툴킷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툴킷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별도의 어떤 툴킷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뭔가 우리가 PT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CAD 단에서 만든 어떤 컨텐츠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그걸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삽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다가 바로 프로덕트 뷰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PT 도중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화면을 확대를 한다거나 줌인 줌아웃을 한다거나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분해를 한다거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툴킷 부분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 없이 단지 내가 원하는 부품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만 알려주면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실제 데모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뷰는 하나의 그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재사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프로덕트 뷰를 띄우지 않고서도 이게 자바 기반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또는 HTML 형태가 있다면, 또는 어떤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그 파워포인트가 있다면, 거기다가 바로 이 뷰어 데이터 자체를 심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 버전, 그러니까 프로덕트 뷰 8점대까지는 사실은 라지 어셈블리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보여드릴 존 디어의 로더 같은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은 실제 8점대에서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윈도우즈 베이스겠죠. 윈도우즈 베이스에서는 띄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로 봤을 때 1개에서부터 100만 개가 넘는 그런 부품들까지 이 프로덕트 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대형 또 DMU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형 어셈블리 또는 라지 어셈블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나 그 데이터들을 압축하는 그런 기술이 좀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8점대에서 사용하던 것에 비해서 9점대에서는 이 이유로 인해서 파일 포맷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 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 4가 나왔을 때, 그때 업계 최초로 M캐드와 E캐드 간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추가가 되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뷰어인 프로덕트 뷰 9점대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는 기구대로, 기구 설계대로 따로 작업을 하고, 회로 설계는 회로 설계대로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울러서 협업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성 부분인데요. 현재 PTC의 모든 제품군은 UI가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2007 UI, 그러니까 리본 UI가 되겠죠. 그런 리본 UI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 엔지니어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로덕트 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2007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사실 초반에는 약간의 어떤 그 메뉴가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약간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그 메뉴 자체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명령만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을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지금 이제 프로덕트 뷰에도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PDS와 제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7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뷰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뷰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료 뷰어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PTC.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UI와 동일한 어떤 그 사용법, 동일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프로 엔지니어를 쓰시는 분이라면 프로 엔지니어가 설치되어 있는 그 하위 폴더에 보면 이 프로덕트 뷰 익스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은 항상 버전업이 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물론 한글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이 제품이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프로 엔지니어의 자체 데이터, 뭐 PRT라든지 ASM이라든지 DRW라든지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뷰 자체의 어떤 포맷인 ED라든지 아니면 PVS라든지 이러한 포맷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든지 형상 공차, 그 다음에 3D 어노테이션, 즉 PMI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들까지 같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우리가 그 라이트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유상 버전인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뭔가 만든 어떤 컨텐츠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들 물론 이 익스프레스 버전에서 자동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버전입니다.
이 라이트 버전은 전사적인 사용을 위한 특히나 뷰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설치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되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만일에 어떤 엔진과 샤시 부분은 프로 엔지니어로 설계를 하고 있고, 엔진과 미션 부분은, 그 다음에 샤시 부분은 어떤 뭐 카티아와 유지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반적인 어떤 구매품의 경우에는 뭐 인벤트라든지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와 같은 이런 제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프로덕트 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B랩을 이용해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실시간의 어떤 단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업하는 부분인데, 마크업은 3차원적인 어떤 모델 또는 2D 도면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PDF 문서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워터마킹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마지막 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이캐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읽고 내보내기,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 상당히 많은 어떤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 부품들이 실제 이 어셈블리에 어떤 위치에 어떠한 형태로 조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색상 코드를 통해서 아주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가 분해도를 만들어서 이게 제품이 어떻게 조립이 될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지능적으로 분해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페셔널 버전부터는 32비트와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는 별도의 어떤 라이선스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버전 내의 경우에는 어떤 초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은 윈도우즈 베이스, 윈도우즈 XP, 비스타, 윈도우즈 7, 그 다음에 솔라리스, 그 다음에 HVUX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프로덕트 뷰 목업과 리얼리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리얼리티 옵션과 목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디비전 목업 부분이 이제는 프로덕트 뷰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메커니즘 또는 어떤 충돌 감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설명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글을 쓰고 어떤 가상현실적으로 어떤 제품을 있으면 그 제품 안에 들어가서 조작을 해본다거나 부품과 사람간의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조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등을 체크해보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제품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초고품질의 애니메이션 또는 메커니즘 또는 어떤 가상현실 같은 그러한 부분까지 작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덕트 뷰와 PTC 제품 간의 상호 운용성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덕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의 어떤 문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매스캐드, 그리고 프로 엔지니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을 구성할 수 있는 아웃텍스트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아이스트로, 그리고 윈칠의 이캐드 워크루메이즈와 캐즈5,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기반의 PDM인 프로덕트 포인트,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익스플리시트 모델러인 코크레이트와 npm 링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크레이트 16.5에서부터는 이제 프로덕트 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매스캐드라든지 아이스트로라든지 툴메이크라든지 미케니카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더불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요. 현재 프로덕트 뷰 9.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64비트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 2007의 리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U라든지 ECAD와 뭐 DRM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PTC의 PDS인 프로 엔지니어, 매스캐드, 윈칠, 아우텍스트,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프로덕트 뷰가 큰 어떤 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TC의 PDS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덕트 뷰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위치를 큰 위치를 어떤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그러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덕트 뷰는 스탠다드 버전과 익스프레스 버전, 라이트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8.0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탠다드 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피스 2007 UI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라지 어셈블리가 핸들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그 존 디어사의 그 버켓 로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닉스 기반에서는 가능을 했지만 윈도우즈에서는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 버전과 라이트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 이 버전 3개는 기본적인 어떤 그 UI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퍼포먼스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 64비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페셔널 버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라지 어셈블리는 익스프레스와 라이트와 프로페셔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섹션을 잘 한다거나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제품인 익스프레스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NVD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트와 프로페셔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이트와 프로페셔널에서는 3D 그 CAD에서 만든 컨텐츠를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만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에서 추가적인 옵션인 디자인 책이라는 모듈을 사용하면 실제로 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경우에는 라이선스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그 플렉스 LM 또는 뭐 플렉스넷이라고도 하는데 그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의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 뭐 축이라든지 데이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고 내보내고 읽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지능적인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품들을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부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셈블리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9.1의 UI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업무 기반의 오피스 2007 기본 UI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가지 어떤 뷰 자체가 뷰를 4개, 8개, 12개 이렇게 다중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두를 하거나 리두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명령을 언두를 하고 어떠한 명령을 리두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능적인 분해도와 측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도를 생성할 때 내가 부품들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거리만큼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분해를 시킬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지정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게 분해도가 나왔을 때 물론 추가적인 어떤 축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할 경우에는 뭐 어떤 부품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가로세로 높이 패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를 발주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추출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부품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품의 어떤 특정한 엔티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정보를 바로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컴포넌트가 있는데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포락선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 중심 궤적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뭐 에어리어와 같은 이러한 정보들도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단면과 마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시간 단면이 그러니까 리얼타임 섹션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라이트 버전부터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면을 자를 때 그냥 일반적인 전단면으로 작업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분의 1 컷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면을 표시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어떤 그 투상도가 나오잖아요. 그 단면 자체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3D와 2D를 같이 보면서 슬라이스를 해가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D 단면 도면 자체를 간단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에다가 바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데이터 자체를 다시 DXF로 추출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업 같은 경우에는 3D 뿐만 아니라 2D 도면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PDF 같은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도 마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주석이라든지 뭐 프리핸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형상 공차와 같은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단면과 마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지능적인 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품명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그 속성 정보, 아니면 위치 정보 이런 걸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바로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어떤 재질이 스틸인 것만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다른 부품은 다 그레이 상태의 투명한 형태로 바꿔주고 있고 여기 그 부품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마젠타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모델 트리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품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검색 조건은 최대 100개까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동영상에서 다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오피스 툴킷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뷰 툴킷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제품, 아니면 HTML 또는 어떤 자바 베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PT를 할 때, 캐드 단에서 만든 어떤 컨텐츠를 캡처를 떠서 이런 데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바로, 그러니까 뷰어를 바로 여기다가 심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T 도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로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줌인 줌아웃을 한다거나 분해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품을 선택을 해서 이 부품을 좀 옮겨보자. 그래서 이거를 좀 당겨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의 부품을 또 선택을 해서 그 부품을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위치를 다시 복원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부품을 선택해서 그 부품만 내가 확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저 부품만 표시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등의 작업을 모두 다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전체 데이터를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마크업한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시켜놓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제가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 최상위 어셈블리라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누르면 최상위 어셈블리의 어떤 구조와 뷰와 이런 것들이 지금 조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에 보면 이제 축커브의 마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면
축과 허버 부분에 내가 선택을 했던 그런 부분들만 표현을 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마크업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조립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물리주기, 물성치 같은 정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횡단면 부분, 그래서 섹션을 자르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이런 섹션을 할 때도 지금 전체를 다 자를 수도 있고, 어떤 부품은 섹션을 자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버켓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켓 부분만 좀 협의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버켓 부분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2D 도면만 보겠다 라고 해서 2D 도면 부분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2D 도면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떤 PDF라든지 이런 문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초대형 어셈블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동영상으로 제 노트북에서 아래에 보이는 저런 이미지에 데이터를 실제 띄워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이고 32비트이지만 저런 작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캐드가 구동될 수 있는 그 정도 사양이라면 저의 그 노트북과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러한 에어버스의 A380이라는 모델인데, 거기에 섹션 11과 12는 한 6만 개 정도의 유니크한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15에서 21은 한 12만 개 정도의 유니크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션 11과 12 쪽에 있는 이러한 유니크한 부품을 로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덕트 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띄웠고요. 제 노트북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이러한 뷰잉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어떤 노트북도 관계없습니다만, 이러한 그 라지 어셈블리를 핸들링 하시려고 하면 캐드가 구동이 되는 그러한 노트북이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저와 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UI를 좀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UI가 오피스 익스텐션 UI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홈 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만약 제가 마크업 쪽에 가면 마크업에 맞는 이러한 UI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측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단면 한쪽, 섹션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하나 선택하면 그 부품에 맞는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익스텐션 그 UI의 어떤 사상에 맞게 각각의 작업에 맞는 그러한 메뉴가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러한 모델 트리를 보면 이 어셈블리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러한 어셈블리의 구조 자체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제가 지금 창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창을 제가 4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차원 데이터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에 뭐 도면도 좀 띄우고 싶다, 또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좀 띄우고 싶다, 또는 여기에다가 어떤 내가 문서를 좀 띄우고 싶다, 이런 작업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의 어떤 창 또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컨텐츠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프로덕트 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뷰를 하나로 이제 변경했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주 보아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내가 미리 마크업을 해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요. 이것들을 언제든지 다시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로스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그 파워포인트 내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단면을 잘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면을 자를 때 어떤 부품이 잘릴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은 단면이 안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이 엑셀 부분은 축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내가 먼저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그 볼륨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 부품들이 조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켓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외주를 줘야 되는 게 이 부분이다. 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디자인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형태의 이런 것들도 별도로 해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업 쪽에 가보면 마크업 쪽에서 여기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 부품에 대해서 요약을 뽑아내겠다. 이 부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궤적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어떤 하나의 부품을 선택해서 이 부품의 치수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품을 우리가 패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공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단면화 쪽인데요.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잘라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서 이게 단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면 자체가 지금은 이제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을 닫아 가지고 그죠? 실제 좀 사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지금은 제가 한 면만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잘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4분의 1 컷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지금 단면을 잘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 드래그를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단면이 나오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현재는 지금 제가 3차원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2D 표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단면을 제가 좀 이동을 시키면 거기 따라서 2D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2D 쪽을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거기 따라서 2D와 3D가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전문 설계자가 아닌 경우에 그 전문적인 어떤 CA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작업이죠,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러한 단면이 나와 있는 자, 이런 정보가 나와 있죠. 이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카피를 떠가지고 이거를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워드에다가 바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데이터 자체를 또 하나의 어떤 그 DXF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룹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색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부품들을 그룹 단위로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룹을 3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룹 1부를 한번 눌러보면, 그 그룹의 1부는 이러한 부품들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31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은,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2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룹 2는, 그룹 2는 다시 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허버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버 부분 같은 것들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뭐 분해를 만들어 보거나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PMI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여기서 레이어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등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검색 전에 여기서 제가 분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하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이동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 부품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리겠고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Y 방향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볼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부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10mm으로 나가는 부품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실제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그냥 빠르게 이름으로 할 건데 10mm으로 나가는 부품들만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누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요. 제가 아까 버튼 한 번 더 눌렀나 보네요. 부품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부품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선택을 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그래픽적으로 좀 보여라 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선택했던 그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다 이러한 회색의 투명한 이런 부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은 당연히 내가 선택했던, 검색했던 부품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부품은 내가 지정했던 색깔로 있는 그런 부품이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고급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급 검색을 해보겠는데요. 여기다가 조건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AT가 맞네요. 그래서 이름이 AT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 된 것들은 색깔이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다시 조건을 내가 추가를 하겠는데, 이런 검색 조건은 최대한 100개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가 속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속성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속성들은 현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게 스트링 것만 좀 찾겠다
그죠?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것들은 이제 푸른색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검색이 되었고요. 상당히 부품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색깔만 보더라도 아, 이게 뭐 스틸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부품은 이제 노란색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선택을 해서 색상 코드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들은 AT라는 그러한 이름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푸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재질이 스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왼쪽에 모델 트리를 보면 여기 모델 트리 자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노란색과 뭐 마젠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파란색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만 보더라도 바로 이 부품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그래픽적으로 본 부분 이런 것들을 봐도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부품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도어가 있죠.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도어가 열리면서 화면이 바뀌었죠. 요 PTC 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PTC 교육센터에 보면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PTC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컨텐츠와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경험이 많은 그러한 강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승호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떠한 CAD 포맷에 있더라도 PMI 등의 정보를 오픈할 수 있나요? 간혹 경쟁업체가 CAD 포맷을 오픈할 때 주석과 관련된 데이터를 못 읽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솔루션에는 있더군요. 라고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쪽의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해당하는 캐드가 지금 현재의 스텝의 그 세컨드 에디션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세컨드 에디션이 이런 PMI 정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지원한다면 저희 쪽에서 읽어드리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성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갑에서인 것 같은데, 뷰어에서 데이터 수정도 가능한 것인지요? 일단은 구조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컨스트럭션적인 어떤 그런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축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형상을 바로 바꾸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뷰어는 뷰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병일님께서는 우리는 프로 엔지니어링 와일드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떤 버전에 해당되는지요? 어떤 점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 강력해진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지고 계신 그런 프로 엔지니어는 프로 엔지니어 캐드이고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뷰어이기 때문에 프로 엔지니어 버전과 이 뷰어와는 별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2.0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바로 이러한 뷰어에서 띄워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최소정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프로덕트 뷰 9.x가 코크레이트와 비교할 때 기능상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그 코크레이트는 그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익스플리시트 모델러이고요. 그 코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캐더입니다. 캐더이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뷰는 그러니까 뷰이죠. 그래서 성격은 다르고요. 아까 보니까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16.5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코크레이트. 그러니까 코크레이트 16.5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PTC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뷰라든지 매스캐더라든지 미케니카라든지 뭐 툴메이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소드로우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과 제품들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16.5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년 중반기에 이제 17.0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어떤 그 모델을 수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오히려 치수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익스플리시 모델링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파라메틱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7.0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네, 김우상님께서는 전체적인 김우상님께서 뷰어인 경우 개념상으로 최초의 설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각각의 설계 데이터의 정확도와 전체적인 최종 제품의 정확도 및 오류 검출 수정 및 수정의 반영 등은 손쉽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생각할 때 캐드 데이터가 뷰어로 넘어갈 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들 그러니까 프로 엔진 내부에서 보면 제품의 어떤 품질을 그러니까 퀄리티를 체크하고 그거를 자동으로 어떤 수정해주는 그러한 모델 체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뷰어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시면 이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라면 트라이본 데이터도 다이렉트로 임포트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트라이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임포트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컨버팅을 한번 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좀 뷰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주로 본 제품이라 하이엔드 캐드인데 솔리드 웍스나 뭐 솔리드 에이지도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미디움 캐드도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서포트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프로 엔지니어가 현재 5.0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5.0에서 이제 별도의 저희들 PTC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솔리드웍스랑 아니면 인벤터 데이터를 바로 그러니까 스텝이나 아이제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뭐 프로에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덕트 뷰에서 읽는다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은 PDM 링크 안에 솔리드 엣지나 솔리드 웍스에 대한 워크룸 매니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캐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워크룸 매니저가 존재하고 일단은 이제 캐드 에이전트에서 변환하는 부분도 존재해서 프로덕트 뷰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캐드가 사실은 좀 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부별로다가 좀 캐드를 좀 다양하고 쓰기 싶은데 몇 년 전에 뭐 캐드를 통일한다고 해서 했다가 굉장히 그거는 사용자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벤더들이 좀 오픈마인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PDM 개발자나 PLM 뭐 관련자들은 캐드 때문에 아주 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 홍승우님께서는 캐드 관련된 툴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협업 환경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PDS 솔루션과 도입 후에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제공되는 PTC 기술 또는 솔루션 사용에 대한 향후 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솔루션 도입 후 향후 지원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네, 질문이 상당히 긴데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 도입 후에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도입한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어떻게 했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PLM은 도입하고서부터 시작인데 네. 벤더는 딱 팔고 나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게 뭐 회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솔루션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메인터넌스 계약을 맺고요. 네.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테크니컬 서포트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서비스 저희가 이제 컨설팅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뭔가 롤아웃 서비스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 안정화를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거는 이제 너무 제너럴한 답변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들어간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도큐멘테이션도 많이 안 해놓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그거를 적응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벤더들이 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은정 원성님께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프로덕트 뷰어가 사용 가능한 운영 체제는 어떤 것인지에 있고 최근에 발표한 윈칠과의 호환성은 어떤 건지 이것도 좀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현재 프로덕트 뷰는 9.1에 M030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040이 약 한 달 후에 나오는데 그 버전부터 윈도우 7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족인데 비스타도 됩니까? 비스타는 예전부터 지원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에 비스타 자체가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리눅스 같은 거 리눅스는 저희가 프로 엔지니어가 지원했었는데요. 네. 사용하는 고객이 많이 없어가지고 프로 엔지니어 3.0까지만 지원하다가 4.0부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고객이 많아지면 다 저희 지원을 하겠죠. 예. 네. 지금 이제 질문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해주시고 지금 오늘 이것부터 하시죠. 지금 질문자 중에 몇 분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홍성우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홍성우님을 일단 저는 뽑겠습니다. 두 분들 중에 한 분씩 뽑아주셔야 해서 저기를 상품을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하시죠, 질문. 네, 질문을 다 기억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코크레이터 쪽에 질문하신 콘크리트 질문하신 분이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분하고 좀 질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분의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희 담당자가 발표자가 질문을 좀 자세히 보고 그 중에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한 마디씩 좀 해주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S가 PTC에서 발표한 지 2002년에 발표했으니까 거의 7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 여러분께서는 항상 PTC 웹사이트는 열려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예. 오늘 제가 뷰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뷰어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 PTC에 바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웹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나 이쪽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흔적을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CNG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